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K-방역 경험을 소개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겠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이 유엔 무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바이러스로 세계가 싸우고 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중국 책임론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 50만 원씩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레부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여야 합의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들까지로 확대된 돌봄 지원금도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이 아닌 선별적 지급으로 하기로 한 통신비 지원은 다음 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통과정 상해 문제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백신을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실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냉장을 제대로 못한 백신을 수거해 품질을 조사 중인데 연말에까지 계획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처음 나온 날부터 하루 평균으로 하면 매일 850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연말까지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밤사이 미국 뉴욕에서는 제75차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K-방역 경험을 소개하면서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 17분 동안 연설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포용적 국제 협력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나 경제 충격, 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이 백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고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약속했습니다. 국제 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가,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북한을 포함해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5개국 방역협력체를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도 지지와 협력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70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역시 화상으로 진행된 연설에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내용으로 보자면 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년과는 달리 북한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도 외국행 항공편은 허용해 전 세계를 감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세계보건기구 WHO 책임론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WHO가 사실상 중국에 통제되고 있다면서 인간 대 인간 전염에 증거가 없다고 선언하는 등
거짓을 일삼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WHO가 대유행에 맞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推进国际联防联控，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反对政治化、污名化。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예년과 달리 북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 대북 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국회가 어젯밤 늦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번째 추경안이 통과되기는 59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당장 내일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 50만 원씩이 돌아갑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7조 8천억 원의 4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1년 이후 59년 만입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가장 먼저 지급되는 지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수입이 줄어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1차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 내일부터 50만 원씩 순차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레부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라면 기본 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받았던 카페나 음식점은 150만 원입니다. PC방처럼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곳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28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중학생에게 돌아가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은 추석이 지나야 입금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급을 연령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기로 하면서 이 4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아동 돌봄비와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안지현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던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국민 지급에서 만 16세 이상부터 또 중간에 만 35세에서 64세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겁니다. 여기서 절약한 약 5,200억 원은 야당이 주장했던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먼저 독감 예방접종 관련 예산 늘렸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05만 명도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게 됩니다. 돌봄 지원금 대상도 당초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신 중학생 자녀 가정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라면 형제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47억 원 반영됐습니다. 그 밖에 재난지원금 대상도 늘렸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에 대해서도 200만 원씩 지원키로 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양보한 여당은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야당도 당초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주장하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물러섰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네, 어제 아침에 밤사이 전해진 중요한 소식으로 전해드렸었죠. 독감 무료 접종 일정이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중단이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럼 언제 다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지 보건당국이 지금 상온에 노출이 된 해당 백신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되겠지만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접종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접종 시작이라고 알고 있어서 오늘 병원에 예약을 해놨었어요. 지금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맞으려고 하더라고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첫날
붐빌 것으로 예상됐지만 병원은 한산합니다. 거꾸로 오신 분은 2분 있었어요. 접종 예약자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백신 제조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회사는 독감 백신을 만들어 냉장 상태로 의료기관에 공급합니다. 2에서 8도가량의 낮은 온도에서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품이 실온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병원은 해당 제약사의 백신을 아이스박스가 아닌 종이 상자로 포장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종이 박스에 왔더라고요, 이번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딱 들었죠. 아이스팩 안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제약사의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왜 여기 그냥 뭐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문제의 백신은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접종받을 물량이었습니다. 약 500만 명분이 의료 현장에 공급됐는데 냉장되지 않은 백신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 어이없는 그런 취급부주의잖아요. 보건당국은 냉장을 제대로 못한 백신을 수거해 품질 조사 중입니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 무료 접종을 다시 재개할 예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연말까지 계획한 독감 백신 접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에 올해 더 유독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에 독감까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때문인데요. 코로나 국내 상황은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어제도 발표가 되긴 했는데 방역당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이 전해드렸던 대로 서울 강남 일대입니다. 집단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된 이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추가로 감염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와 관련하여 확인된 14명이 재분류되었고 접촉자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서울 강남역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 6개 층에서 나온 코로나19 감염자는 39명입니다. 지금껏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환자 10명이 이곳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어제 감염자 14명이 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만에 관련 환자가 무더기로 는 겁니다. 이 건물에서 2km 가까이 떨어진 설릉역 인근 신도 벤처타워입니다. 이 건물에서 나온 확진자도 어제 하루 동안 6명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문제의 건물을 방문한 사람들을 찾아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 판매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등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이분들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 군데를 다니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자꾸 접촉을 하니까 여기저기 위험도가 높죠. 코로나19는 총리실도 침투했습니다. 어제 오전 총리실 소속 A국장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 현장 점검 일정을 취소한 정세균 총리는 급하게 받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코호트 격리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환자 1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누적 확진자는 52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병원과 요양시설 병문안을 가능한 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어서 미국 상황도 보면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한 사람이 2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하루 평균 850여 명이 매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연말까지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성조기들이 미국 워싱턴 기념탑 주변을 가득 둘러쌌습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사망한 20만 명을 추모하는 의미를 담아 2만 개의 성조기가 꽂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6일 미국 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7개월 보름여 만입니다. The idea of 200,000 deaths is really very sobering and in some respects stunn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금보다 절반에 가까운 10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베트남전과 한국전 미군 사망자의 2.5배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We grieve when even one life is lost.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서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요인도 코로나19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Indoors for you or another person may mean poor ventilation, poor airflow. 미국 내 몬태나와 애리조나 등 8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율이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의 50%를 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가 된 지난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전주보다 6% 늘어난 200만 명에 육박한 환자들이 한 주 동안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유럽과 미주의 증가세가 컸습니다. 유럽 11%, 미주 10%였습니다. 현재까지 WHO가 확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3,117만 명, 누적 사망자는 96만 명입니다. 네,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기가 내년 여름쯤인데요. 그런데 이건 성인용이고 어린이용 백신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아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뉴욕타임즈는 성인용 코로나 백신을 내년 여름까지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백신은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개 이상 실험용 백신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 대상 임상은 단 한 곳에서도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임상시험은 성인 대상으로 실시된 뒤에 10대 청소년부터 시작해 어린이까지 확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생물학적으로 성인과 많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령 어린이 기도는 성인보다 작습니다. 또한 성인한테 무해한 염증에도 어린이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적을 위해서 치른 시험에 부정 의혹이 제기된 축구 선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루과이 출신으로 바르세이 수아레스가 FC 바르셀로나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서 이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가 수아레스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비유럽 연합 선수 쿼터 제한으로 불발된 상황입니다. 그러자 수아레스는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이탈리아 언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 주제가 응시자 측과 협의된 것은 물론이고 시험도 치러지기 전에 점수가 매겨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독극물을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어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대화 내용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나발리는 부엌에서 노비촉을 요리했고 비행기에서 한 모금을 마셨다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차 추경안 막판 합의를 이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합의 통과를 자축하는 깜짝 뒤풀이 회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안 통과에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를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월 청년 창업지원기관을 찾아가 교육생 등 100여 명에게 피자를 제공했는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총리실 직원 중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소식을 알리며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실감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대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내리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데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되는 날짜가 오는 29일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6개월 만에 일본 오사카 노선을 운항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로 매주 한 번입니다. 한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는 환승객이 적지 않고 화물 수요가 꾸준한 점을 고려해서 추가 운항 결정을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에이스 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1억 2천만 원어치의 백미를 경기도 성남시에 전달했는데요. 소년, 소녀, 가장 등에게 전해집니다.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기부 활동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서 어제는 문체부 직원을 불러 나 전 의원이 회장을 맡았고 딸이 이사로 활동했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대한 문체부의 사무 감사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담긴 CCTV 자료 제공 요청에 불응하고 고의로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렌터카와 SUV 차량이 부딪혀 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았던 20대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도망쳤다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는데도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야 한다면서 이걸 바꿔달라는 호소가 공연계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위약금 상한액을 최대 10%로 조정했습니다. 대관일 한 달 전까지 행사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유엔 무대에 다시 나섭니다. 지난 2018년에 연설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오늘 밤 특별 연설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 전 세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 요즘 많으신데 국립발레단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원들이 매일 연습하는 동작들을 오늘부터 차례로 공개를 합니다. 지난해 4월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첫 재판이 있습니다.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오늘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한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 입법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학별로 원서를 받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가운데 대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의 모레까지 최대 12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광주 16도, 제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SUV 차량인 제네시스 GV80이 출시한 뒤 세 번째로 리콜됐습니다. 달리다가 엔진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엔진이 떨리는 현상 때문에 생산을 멈춘 적도 있었는데 또 문제가 생기자 국토교통부는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GV80의 첫 리콜은 지난 4월입니다.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3,000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리콜은 지난 7월로 차를 경사진 곳에 세웠을 때 주행 가능 거리가 실제보다 높게 표시됐습니다. 이번에 리콜된 차는 연료 펌프에 흠집이 있는 8,700대입니다. 자칫 연료 공급이 안 돼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GV80 디젤 모델은 JTBC가 보도한 엔진 떨림 현상으로 6월부터 2달간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프리미엄이라고 앞세운 제네시스 브랜드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리콜 문제 등 등장을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토부는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한 푸조 7,600대도 통신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다고 보고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볼보 코리아에서 수입한 볼보 XC60 7,700대도 와이퍼 부품 불량 때문에 리콜 대상이 됐습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서울 양화대교 아치 위에서 남성 한 명이 다리 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7시간 동안 설득한 뒤에야 내려와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떤 이유로 다리에 올라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제주도 범섬에서 스쿠버 다이빙에 나섰다가 실종됐던 강사와 수강생 2명이 3시간이 지난 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낚시 어선을 타고 다이빙에 나섰던 이들이 입수한 지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어선 선장이 신고해 수색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경남 양산에서는 중고거래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로챈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점에서 운송을 기다리던 택배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접근해 택배로 물건을 받겠다며 송장 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돈을 내지 않고 편의점에 직접 찾아가서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붙잡힌 피의자는 최근 2달 동안 양산과 울산, 대구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1,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에게 이 소송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옛 동업자를 오늘 금요일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발장을 낸 지 6개월 만입니다. JTBC는 윤 총장 장모의 육성이 담긴 2008년 녹음 파일을 입수했는데요. 당초 장모 최 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법무사가 법정에서 소송 사기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자 불리해진 최 씨가 지인들과 대책회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2008년 녹음된 2시간짜리 음성 파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최 씨는 이야기 내내 화가 나 있는 듯합니다. 이 재판이 되는 게 판사 입만 치라고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거 판사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면 되는데 원하는 말은 안 해주고 또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막 이러면 여기서 막 오장 육소가. 자신의 측근에게 법무사 백모 씨 이야기를 꺼냅니다. 백 씨는 2005년 법정에서 소송 사기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애초에 최 씨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바꿨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야. 백 씨에 대해 거친 말도 쏟아냅니다. 무혐의로 빼놓고 나니 두 놈이 짜버리면 내가 곤란할 거야. 같이 집어넣으면 두 놈이 짜거나 말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백 씨를 회유하기 위해 돈을 준 걸로 추정되는 정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레망네라고 이거 5천 그리고서 또 대책이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이름 줄게 했거든. 김건희 씨의 본명도 언급됩니다. 당시엔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김 씨가 백 씨를 찾아갔는데 일이 잘 안 풀렸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이 음성 파일은 2005년 법무사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3년쯤 지난 2008년 녹음됐습니다. 당시는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던 때였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들으신 대로 녹음 파일에서 장모 최 씨는 입을 틀어막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대상은 소송 사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이 어떤 의미인지 17년간 이어진 분쟁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2003년 최 씨와 정대택 씨는 약정서를 씁니다. 서울 송파구 A스포츠센터 건물의 채권을 함께 사들이고 수익이 나면 똑같이 나누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가 투자 정보를 주고 최 씨는 계약금 10억 원을 내 채권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수익은 52억 원이 났습니다. 하지만 52억 원은 최 씨에게로만 돌아갔고 정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정 씨로부터 강요를 받고 약정서를 썼다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정 씨를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1심에서 강요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정서 작성에 관여한 법무사 백모 씨가 정 씨가 강요했다고 증언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백 씨의 증언이 뒤바뀌었습니다. 2005년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약정서는 내 입회 아래 자발적인 동의로 작성됐다며 그전엔 위증을 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정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복역했습니다. 증언을 바꾼 백 씨는 2008년 8월 수사기관에 자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건으로 백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2011년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듬해 기각됐습니다. 오히려 정 씨는 다시 구속됐습니다. 2017년엔 최 씨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1년간 복역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최 씨의 육성 녹음 파일엔 위증을 고백한 백 씨를 최 씨가 달래거나 회유하려는 정황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소송 사기의 전말을 밝히는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맡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고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같은 부에서 수사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 씨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업자였던 정 씨의 무고와 강요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는 금요일에 고발이 된 정대택 씨를 소환합니다. 계속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정대택 씨는 2004년 최모 씨와 소송 도중 검찰이 최 씨에게 불리한 정황은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의견을 올렸는데 위증 혐의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그것을 검찰에서 캐비넷에 넣어버려요. 2003년 수익금 배분을 놓고 시작돼 17년째 진정, 수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직접 편지도 보내고 요청서도 보내고 중앙지검장한테 왔을 때도 보내고 법무검찰 징계위원회 징계도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고소를 하는 거죠. 반면 최 씨 측은 정 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게 정황상 맞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또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정 씨의 무고죄, 강요죄 등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역시 주가 조작이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개입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사 결과가 늦어도 추석 전에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건 사전 승인을 받고 휴가가 연장됐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입니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 장관 아들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그젯밤 11시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근무하는 프로축구단 사무실과 집은 전북 전주에 있습니다. 최근 군 관계자들이 서 씨의 3차 휴가에는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최모 전 보좌관의 집과 당시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확보한 이들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 중입니다. 검찰은 통화와 문자 기록 등을 분석해 휴가 연장을 두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서 씨 측은 단순히 문의 전화였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시 통화에 외압으로 해석될 내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와 주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게 이뤄지면서 검찰이 의미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뒷북 수사를 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추석 연휴 전에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가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서 씨 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서 활동할 때 가족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에서 1,000억 원대 공사를 따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의 불법을 제재하는 법안 심사도 적극적으로 막았던 박덕흠 의원입니다. 법안 통과도 박 의원 주장대로 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선 박덕흠 의원과 다른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박 의원이 강하게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불법 고용을 한 하도급을 제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불법을 묵인하면 안 된다거나 언제까지 업계 반대 때문에 법을 못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면서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중 제재론을 폈습니다. 불법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업체에 돌아갈 피해는 막은 셈입니다. 특히 이해운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을 제재하는 법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며 건설업체 측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박 의원은 이날 하도급 업체가 7년 안에 고용법을 2번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시키도록 한 개정안의 완화를 끌어냈습니다. 5년 내 3번 위반으로 기준을 낮춘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너무 봐주는 거라고 반발했지만 제1야당 간사였던 박 의원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박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에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벌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안하거나 주장해 왔습니다. 박 의원 측은 취재진에게 건설업체 제재 완화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업계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소득은 없는데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고가의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20, 30대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7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외국 국적자이기도 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30대 A씨는 소득이 거의 없지만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이후 다른 외국인의 아파트를 빌려주고 세를 받았지만 임대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A씨를 편법 증여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 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집과 차를 산 걸로 보인다는 이유입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외국 국적자를 포함해 30대 이하 젊은 층 70여 명을 편법 증여 등의 혐의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영끌 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닌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 30명이 외국인인데 대부분이 미국계, 중국계 교포나 유학생 출신의 외국 국적자입니다. 소득세법상 1년 중 절반 이상을 한국에 산 외국인은 국내 거주자로 분류돼 국내외에서 받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외국 국적자를 조사하는 건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갭 투자로 아파트 40여 채를 쓸어 담은 미국인이 있는가 하면 한 채당 평균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 기업 임원도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딱 물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그럼 10채 있냐 이런 이 정도거든요, 규모가. 부모 찬스를 쓴 걸로 의심되는 국내 국적의 2030 세대 40여 명도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연소득은 수천만 원인데 가족회사로 보이는 법인을 만들어서 수십억 원대 집을 사고 1년에 수억 원의 신용카드를 쓴 30대가 대표적입니다. 집을 수십 채 가졌지만 임대료 신고를 제대로 안 한 30대 임대업자도 조사 대상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병원의 과실 논란 속에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숨을 거둔 아기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의료 과실에 무게를 뒀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곧 100일 잔치를 함께 했을 텐데 아기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힘들게 가졌던 아기를 출산 4시간 만에 떠나보낸 36살 김유리 씨. 유도 분만 중 탈진을 느껴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묵살했고 태아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흡입 분만 끝에 아기가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네. 이 말밖에 해줄 게 없다.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기 부검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수가 적은 사인은 주산기 가사 및 의인성, 기도 손상. 주산기 가사는 출산 중 태아의 질식, 의인성 기도 손상은 의료 행위로 아기의 기도가 다쳤다는 뜻입니다. 의료 행위로 기도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분명히 의료 과오에 해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가수는 사실상 의료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겁니다. 병원 측은 과실은 일절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산모의 제왕 절개 요구가 전혀 없었고 출산과 대학병원 이송도 절차대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애를 살려가지고 보내는 선도 도와줘도 100%고 우려 사고가 아닌데. 공정한 수사와 분만실 CCTV 설치를 촉구한 김 씨의 청와대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9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의료 전문가에게 부검 감정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손소독제를 바른 채로 촛불을 켜다가 크게 화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불에 잘 붙는 물질이어서 그런 건데 실험을 해보니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었습니다. 소독제를 바르고 나서 10초가량 동안 잘 말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여성의 얼굴 등 온몸이 상처로 가득합니다. 손소독제를 바르고 촛불을 켜던 순간 손에서 떨어진 불씨가 소독제 용기에 닿아 폭발했습니다. It just lit my whole, everywhere I had hand sanitizer on my hand, in like a matter of 5 seconds, my whole body was just consumed in flames. 손소독제는 대체로 성분의 60% 이상이 에탄올입니다. 알코올로도 불리는 에탄올은 13도 온도에서도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에탄올 함량이 60% 정도면 20도에 불이 붙습니다. 얼마나 불이 잘 붙는지 소방당국과 실험해봤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손소독제입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장갑을 착용한 뒤에 평소처럼 손에 뿌리고 발라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을 붙이면 불꽃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문지를 가져다 댔을 때 이렇게 바로 불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 실험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10초 정도만 지나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휘발성이 강한 에탄올이 그 사이 공기 중으로 날아간 겁니다. 말린 다음에 10초간 대기 중에서 말리고 나신 후에 사용하시게 되면 화기를 갖다 대도 인화성 위험에서는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에탄올이 마른 뒤에야 소독 효과도 있다며 바르는 것만큼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불이 붙었다면 젖은 행주나 수돗물 등으로 빨리 불을 끄고 열기를 식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얼음은 혈관을 갑자기 막히게 하고 상처 부위에 붙을 수도 있어 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죠. 독감 예방 접종에 쓰일 예정이었던 백신 일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가 무료 예방 접종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백신의 긴급 품질 검증에 착수를 하고 문제가 없다면 즉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독감과 또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을 하는 걸 차단하려는 방역당국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죠? 전병률 교수와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이제 종이박스를 통해서 이제 옮겼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해보죠. 백신이 상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크게 이제 백신은 이제 그 바이러스 형태에 따라서 생백신, 백신, 사백신, 백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생바이러스, 사바이러스. 그래서 네. 그 수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 노출되면은 바로 변질이 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죽어있는 것도 있고. 예, 그 생백신, 사백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는 사백신 백신인데요. 이 경우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상온에서 최대한 2주간 노출됐을 때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연구 논문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백신 자체를
콜드 체인, 즉 그 저온 상태에서 통상 2도에서 8도 정도의 그 저온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도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한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새롭게 그 이 조달에서 이제 이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예. 최초로 이제 이 백신을 이번에 그 조달청에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입찰에. 처음 경험을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이 없었던 것이 이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상온에 노출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질병관리본부가요. 네. 이 백신 수송 및 그 이 보관 관리에 관한 그런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 지침에 따르면은 이 백신을 이제 그 담는 용기에다가는 이제 뭐 배송 시간이라든지 목적지 이런 걸 다 기록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5시간에서 24시간 동안 2도씨에서 8도씨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 예. 또 그런 가이드라인에 또 문제는 또 그 가이드라인에 그 차량 자체에도 자체적으로 이제 냉장이 가능한 예. 그런 그 장치를 두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온에 노출되는 시간이 이 정도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네. 24시간 정도까지는 2도 내지 8도. 그리고 유지해야 또 된다. 예, 이동 또 과정에서. 얼어서는 안 된다. 얼어서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이제 500만 도즈 네. 분량인데 이 외에도 이제 문제가 없는 700만 도즈 물량 공급까지 일단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500만 도즈와 700만 도즈가 섞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어떤 백신에 의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 700만 도즈 백신과 500만 도즈 백신이 섞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전체적으로 접종을 중단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에 말이죠. 지금 말고 이제 어제부터 접종을 예정했던 분들 말고 그 전에 받았던 분들. 네. 특히 이제 생후 6개월부터 만 9세까지가 지난 8일부터 1차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단 그 6개월에서 12세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2회 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 2회 접종의 그 가이드라인은 4주 간격을 이제 두도록 돼 있는데 그 4주는 최소 4주. 그러니까 4주 이상을 이제 간격을 둬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접종이 일시 중단됐다 하더라도 아하. 현재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4주 이상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접종이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의 기간이 네. 4주 간격은 무조건 둬야 된다. 네. 최소. 그렇죠. 그러니까 4주가 넘더라도 문제는 안전에는 없다.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 500만 명 분량의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만약에 전량 폐기가 된다면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제 수급 문제가 좀 발생할 텐데 말이죠. 일단 이 새롭게 그 백신을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을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해야 되는 문제뿐 아니라 백신 생산에 필요한 이제 그 유정란 계란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0만 도즈가 전량 폐기가 된다면은 예. 이 접종 대상자들을 이제 축소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네. 또는 민간에게 공급되어 있는 백신이 한 1,000만 도즈가 있습니다. 예. 그 1,000만 도즈를 이제 이 민간의 그 양해를 구해서 국가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민간 의료기관에 백신이 이제 배정이 되거나 또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00만 도즈에 해당되는 물량만큼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이 말씀을 이제 500만 도즈의 분량이 정말 문제가 돼서 폐기됐을 때를 네. 가정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 사태 정말 문제가 생겨서 물량 부족까지 문제가 번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 상온에서 2주간 이
방치된 상황에서의 이 백신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 네. 그런 결과들을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논문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얼마나 현 상황에서 이 백신이 얼마나 그 노출이 되었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이 자세한 이제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록 상온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안전성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가을 겨울을 통해서 코로나19하고 독감이 이제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의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하고 독감 그리고 감기 이 증상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단순히 뭐 호흡기 질환만 가지고는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독감은 이제 고온 발열 38도 이상의 고온 발열이 있고요. 또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감기는 코막힘, 뭐 콧물, 기침 그리고 좀 낮은 발열, 38도 이하의 이제 발열 증상이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이제 한 40% 되지만 증상이 있을 경우에 뭐 발열, 인후통 그리고 이제 또 미각 상실, 후각 상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 세 가지 질환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임상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 세 질환을 쉽게 감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감기, 독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겠네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전병률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눈여겨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국내 주식을 사는 동학개미에 빗대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을 사는 개미 투자자를 서학개미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인기 있는 주식 가운데 하나가 제2의 테슬라로 각광을 받는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인데요. 최근 이 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자 빚까지 내서 투자한 개미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미국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주식을 가진 서학개미들이 걱정을 쏟아냅니다.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이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79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니콜라 주가는 이제 27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20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가 가진 니콜라 주식이 약 1,700원 어치였던 걸 감안하면 하루 동안에만 34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니콜라는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벤처기업입니다. 수소 전기 트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각광받으면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데 이어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의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금융정보업체가 실체가 없다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가며 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시대의 사기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인데 털고 가자 그러면 빨리 털어야 하는데 사임은 했지만 사기 인정은 안 했잖아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전혀 생각 못했죠 이거는. 이처럼 해외 증시가 달아오르자 니콜라를 비롯해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해외 주식을 사고 판 거래 규모는 1,210억 달러로 지난해 1년 동안 거래된 금액보다 3배가 많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 잘 알려진 기업 주식이 여전히 인기지만 니콜라와 엔비디아처럼 요즘 들어 국내 투자자가 급증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가 늘어난 건 증권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외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큰 수익을 노리고 빚을 내서 나스닥의 바이오 기업 등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정보가 부족한데 주가 등락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큽니다. 실적이 우량한 기업보다는 뉴스에 의해서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에 쏠려서 투자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JTBC 이희정입니다. 추석을 앞둔 극장가에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스케일이 큰 우리 영화는 볼 수 없지만 대신 그 자리를 다양한 장르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개봉하는 영화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이빙계의 최고 선수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 뒤 겪게 되는 미묘한 느낌들이 묘하게 알 수 없는 주인공의 눈빛과 표정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순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게 스포츠 선수인데 가장 친한 친구와 경쟁해왔으니 질투, 욕망, 두려움,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국내 영화가 처음으로 다룬 다이빙이라는 소재도 신선하고요. 감독을 비롯해 여성 제작진들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미스터리 스릴러를 보여줍니다. 오늘 개봉입니다. 내 딸 어딨어? 네, 역시 오늘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는 사극 영화입니다. 광해군의 곁을 지키다 시력을 잃게 된 조선 최고의 검객이 아버지의 눈을 낫게 해주기 위해 나선 딸이 납치가 되자 피할 수 없이 다시 검을 들게 되는데요.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각양각색 검객들의 화려하고 짜릿한 액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져 버리는 거. 그런 건 대부분 익숙한 것들이다. 네, 내일 개봉하는 독립영화인데요. 독립영화제 등으로 이름을 알린 3명의 감독들의 3가지 이야기이고 청춘들의 이야기입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이 아닌 적당히 거리를 둔 위로를 전하는 영화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3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달 착륙 계획입니다. 보도국 연결하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네, AFP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미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종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짐 브라이덴스타인 나사 국장은 앞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서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4,8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나사가 2024년에 남녀 우주인 한 쌍을 달에 보내는 데 쓰여집니다. 미 의회가 올해 말에 32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본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한 뒤에 반세기 만에 있는 일인데요. 나사는 현재 내년 11월에는 달 궤도 무인 비행, 2023년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 2024년에는 달 착륙 우주선 발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얼음 형태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달의 남극에 우주인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주인은 달에서 물 외에 다른 사용 가능한 자원도 찾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노벨상 시상식이 역시 코로나 여파로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벨 재단은 현지 시간 22일 코로나19 때문에 매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노벨상 시상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TV로 중계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상자들은 각자 자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나 자신의 근무기관에서 상을 받게 되고 이 모습은 TV로 생중계가 됩니다. 스톡홀름 시상식이 취소된 것은 194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하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규모가 축소돼 오슬로 대학 강당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 캄바라 지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수감자 34명이 탈옥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교도소는 수감자를 수용 능력보다 3배 늘린 가운데 코로나 감염이 도이자 폭동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30m 땅굴을 파고 도주한 수감자들 때문에 코로나 전파가 확산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손흥민이 영국의 공영방송 BBC와 EPL 사무국이 발표한 2주의 팀에서 베스트 11 공격수로 선정됐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20일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4골을 넣으며 EPL 데뷔 이후 5년 만에 첫 해트트릭에 성공했고 정규리그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전까지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프리미어리그 선수 파워랭킹 115위였던 손흥민은 4골 폭발로 힘을 입어서 단숨에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듀오 그룹과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20일 발표된 후보 명단에 따르면 톱 듀오 그룹 부문에서 마룬5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에도 이 부문에서 상을 받아서 올해 선정된다면 2년 연속 수상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한 톱소셜 아티스트 부문에는 엑소와 갓세븐을 포함한 또 다른 한국 그룹들도 후보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기반해서 시상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다음 달 14일에 열리고 미국 N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모레까지 최대 120mm,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도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K-방역 경험을 소개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앞장서겠다면서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돼 특수고용직 등에게는 지원금이 내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는 모레부터 지급이 됩니다. 여야 합의로 돌봄 지원금 대상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자녀들까지로 확대됐고,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사망자가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아 200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논술과 면접 등의 시험 일정을 바꾼 대학들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